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을 언급하며 이제 한일 관계도 과거를 넘어서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반미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생산 능력을 10년간 5% 이내에서 확장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 세부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공장의 기술 공정 업그레이드 당일 결과 설명은 사실상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예로 들며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는 양쪽이 모두 이익을 보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했다는 건데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중일 국교 정상화 당시 발언들을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정부의 제3자 견제함과 이번 단일의 정당성을 적극 강조한 겁니다. 일본의 사과가 없었다는 비판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를 했고 이번에도 개순이권을 발표하는 말로 반박했습니다. 얻은 게 뭐냐는 비판에 대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고인물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혼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후반부의 부분을 할애해 기대 효과를 부각했습니다. 자원 무기화 공동대응, 대기시장 공동 진출, 우리 내수 활성화와 안보 강화 등 한일 관계 개선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수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이어야 하는 국회에서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일 굴욕 외교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만국적 선전 선동을 그만두라고 맞받았습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 회의에선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취지의 일본 외무상 발언에 대해 정부가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일 외교를 신일사조약에 버금가는 굴욕 외교라고 규정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만국적 선전선동으로 정치 속을 챙기는 거라며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용산 총독으로 깎아내리는 추태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모독이라며 민주당은 영원한 반일이 필요한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열린 국회 외통위에서 야당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가 회담에서 논의됐는지 추궁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독도 위안부 문제는 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일본 말을 믿느냐, 한국 정부 말을 믿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당은 지난 정부가 내놓지 못한 해법을 마련한 거라고 야당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손도 못 댄 채 폭탄 돌리기를 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방 과정에서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취지의 일본 외무상 발언에 정부가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질의에 박진 장관은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며 인신공격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평화 계획이 해결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등 미국에 대항해 중러 두 나라 결속이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모스크바 조빈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회담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푸틴 대통령은 역사상 최고점에 도달한 양국 관계를 반영한다고 했고, 시 주석은 양국 관계가 세계 질서와 인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도 확인했습니다. 상황을 긴장시키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장기화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고 호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평화와 대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고,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발표한 평화안의 많은 조항이 러시아의 접근 방식과 일치한다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전차 탄약 일부가 열화 우라늄탄이라는 발표에 상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두 정상은 다극 체제를 주장하며 강력한 반미 연대도 과시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아태 지역 국가들과 군사 분야 관계를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세계 안정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와 식량 공급을 늘리기로 했고, 공군과 해군의 합동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올해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공식 회담과 만찬에 이어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까지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이틀 동안 두 정상이 함께 보낸 시간은 11시간에 가깝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오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자국의 반도체 생산을 늘리겠다며 거액의 보조금을 내건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아간 기업이 중국 내 생산폭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는 10년간 5% 이내로 증산할 수 있다는 조건이 내붙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내세운 중국 투자 제한의 세부 조건이 공개됐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범용 반도체는 10%,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없고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 이상의 거래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는 128단 초과 낸드 플래시, 18나노미터 미만의 D램 반도체 등이어서 첨단 반도체로 분류됩니다. 10년간 5% 미만으로 생산시설 확장을 묶어야만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내놓은 조건은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추가하는 등의 양적 생산 능력 확장만 제한하고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일단 최악은 면했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미국이 규정한 정도로 적은 증산폭은 사실상 신규 투자를 막는 셈에 가까워서 해당 기업들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향후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데 추가 제한이 생길지도 주목할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미국산 첨단 장비를 드릴 때 건건히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내놓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선 이 조치 적용을 1년 유예해줬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기업들이 다시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데 이번엔 미국이 장비 반입 수준의 한도를 드는 등 요구 조건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이 미국과 동맹들을 해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걸 막고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을 줄 거라 자평했습니다. 협의를 위해 미국 상무부 관계자가 한국과 일본, 타이완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불거진 은행 위기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시스템 안정이 미국 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불거진 지역 중소은행